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습 코칭 팀 소개 그리고 저희가 연간으로 진행했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원 소개를 하면 저희는 총 21명의 선생님이 함께 했는데요. 중학교 14분, 고등학교 7분 이렇게 있었고 교과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다양했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기각, 미술, 중국어, 상담, 특수, 사서 이렇게 21분의 선생님과 4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장은 영예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상형 선생님이고 부팀장은 기흥중학교 이은수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기초학력 지원단 발대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1월까지 계속 활동을 했었고 매달 2회 온라인 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간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 코칭 팀 운영 회의를 했고 학습 코칭 사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기억력 관련된 연수를 2회 정도 들었고요. 학습 코칭 관련 도서를 읽고 요약 발췌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코칭과 관련된 책자를 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정하고 가이드북 형태이긴 하지만 책자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학습 코칭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자를 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 이해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학습 코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학습자 이해 및 특징, 그리고 학습 코칭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핵심되는 키워드를 지금 보시는 이렇게 4가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와 동기, 두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 세 번째는 시간 및 습관 관리, 네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각각 주제별로 3분에서 4분의 선생님께서 관련 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습자의 이해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일단 개괄적인 학습자의 이해 그리고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수학과 국어과 기술과 선생님께서 직접 학습 코칭을 하셨던 일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책자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이드 형태의 북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수업 지도안을 이렇게 맨 처음에 실어서 이 활동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일지라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 안내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또 이거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학습 유형 간편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부록 형식으로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목표와 동기 부분인데요. 여기는 크게 4개의 주제로 다시 세분화됐습니다. 학습 동기 유발 전략, 목표 설정 이론과 학습 목표 설정, 그리고 질문 기반 목표 설정 방법, 동기 강화 상담법을 활용한 학습 상담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있고 뒤에는 직접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활동지는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과 관련된 활동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이 뭐였냐면 공부를 하면 나에게 어떤 점이 좋을지 작성해 보세요 라는 문항을 먼저 주고 두 번째에는 뇌의 가소성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기억에 남는 단어를 키워드를 이렇게 메모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친구에게 엽서 쓰기 이렇게 활동 위주로 된 학생 활동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설정과 관련된 건데요. 왼편의 건 여러분 많이 아실 수 있는데 만달 아트거든요. 또 이걸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했고 오른쪽에는 그냥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스마트 기법이라고 해서 조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질문 기반 목표 설정 방법과 관련된 활동인데요.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목표를 세워봐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줍니다. 열린 질문, 사실적 질문, 그리고 해석적 질문,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장기 그리고 단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활동지도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 상 기억력과 집중력인데요. 여기에는 기억력 향상 전략, 그리고 집중력 향상 전략, 기억력 향상 방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기억력 향상을 위한 활동지인데요. 일단 단어를 주고 2분 정도 학생들이 외워볼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범주화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조금 기억력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지를 2장 정도 구성을 해봤고요. 다음 장에 보시는 건 집중력 향상을 위한 활동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장을 만들어주신 선생님에 따르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각과 청각 주의 집중력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주의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이런 활동지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 습관 관리인데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방법적인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는 필요성과 유익성, 시간 관리 전략, 그리고 시간 관리 코칭과 관련된 내용이 실어져 있고요. 계획하기에서는 주간 계획 세우기, 스마트 전략을 활용한 계획 세우기 관련된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 관리에서는 필요성, 그리고 나쁜 습관 제거하기, 습관 형성 방법이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담고자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드백인데요. 사실 이 피드백이라는 키워드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학습 동기가 향상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피드백도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4가지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코칭 피드백 유형, 그리고 피드백 유형, 피드백 평가 방법, 피드백 시 유의사항과 암기 기억법과 집중력 지도 피드백, 추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등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아실진 모르겠지만 별별 학습 코칭에 따라서 동그라미형, 네모형, 세모형, 별형 이런 걸 바탕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평가 설문지거든요. 저희도 막연히 잘했다, 칭찬만 하면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 피드백도 잘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피드백 방법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해보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더 좋다라는 걸 안내해 주기 위해 관련 내용을 조금 실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로는 학생이 교사한테 듣고 싶은 피드백이 뭔지 스스로 써볼 수 있게도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학생이 듣고 싶어하는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지도 구성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생님 21분께서 이렇게 각각 주제별로 조금씩 내용을 모아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물론 수정이 조금 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